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유의해 주시고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 초반대로 업비트 창을 보게 되면 조금 살짝 눌림목 나오면서 숨 고르고 물량 소화하고 지나가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250만 원 유지한 채로 조금은 약보합 상태 보여주면서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횡보하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리플 풀이 자체도 여전히 그대로 일정하게 630원대 초반대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어떤 결론 스탠스 나오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저는 항상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죠. 반감기 33일 남은 시점이고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넘은 현실이고요. 106달러 하지만 앞으로 120, 130, 150을 넘어서 더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인사이트 참고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민불 윈불 즉 다시 말해서 익명성 코인의 원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찰리 리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눈을 떴고 그 천재 개발자 찰리 리가 만든 토큰이 바로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우는 LTC 라이트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독자 선생님께서 한 가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SEC의 ETF 반려는 잘한 거 아닌가 싶다 말씀해 주시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막아야 되니까 내용이 애매하다면 반려가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엘방송님 고딩 아들 녀석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거 투기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네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한국인들의 관점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쵸? 뭐 비트코인? 그거 뭐 허상 아니야? 그것도 뭐 폭락하다 폭등하다가 뭐 투자자들 돈 빼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진짜 비트코인 5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리플 진짜 내가 300원대부터 지켜봤었는데 그때 좀 담았으면 이더리움 내가 150만 원대 내가 봤는데 그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투자자분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 고등학생 분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공부를 해서 눈을 뜬다면 정말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 돼서 정말 큰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왜 어느 정도 제도권 수용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혁명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엄청나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갈수록은 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우리의 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 좋은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공유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의 93% 암호화폐는 들어봤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40%는 구매 경험이 있지만 82%는 잘 모릅니다. 웹3가 뭔지도 모르고요.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NFT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컨센시스가 15개국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에 좀 관심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들어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9할 이상에 달했고 하지만 왜 투자를 안 할까요? 투자를 안 한 부분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
암호화폐 진입 장벽에 대한 시장의 불안정성, 시세가 너무나 흔들리고 호재와 악재가 막 쏟아지니까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라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구 흔들어 제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접근하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불안하다라는 인식. 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권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안정성이 되면 너도 나도 다 달라붙겠죠. 그럼 엄청난 상승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금 미리 선점하는 자리, 퀀텀 점프를 하기 전 우리는 임계점 그래프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기사,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ETF 반려 충격에 회복했다. 아까 저희 구독자 선생님께서도 ETF 반려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부채 상환한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디폴트 우려가 있었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6월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만다 엄청나게 흔들어댔죠. PPI 지수, CPI 지수로도 많이 흔들어댔는데 결국에는 동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로 흔들어 제끼고 있는 부분이다. 지나가는 이슈다. 지금 안 되면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 제도권 수용이 된다. 저는 그걸 올해 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죠? 충격 회복. 여러분들 충격이 오긴 왔었는데 어때요 지금?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3천만 원 중반대로 빠졌나요? 2천만 원대로 빠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미 찾았다.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안정성을 지닌 꽤 시장 규모가 탄탄한 투자의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또 반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미국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갠슬러 얘가 자꾸 미치게 하네요. 암호화폐 모두 죽이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반대하나? 이런 식의 어떤 비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더 보자면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이 말합니다. SEC의 블랙록 등의 ETF 불충분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갠슬러는 지금 암호화폐를 모두 죽이려 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항하는 공화당 하원에서 금융위원장이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 암호화폐 관련 결정에서 손 떼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 게리 갠슬러 발로 차버려야 된다. 바꿔치기 해야 돼. 이렇게 보고 있죠. 이번엔 어디서 이야기를 했다? 바로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런 편향된 의견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다라는 부분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갠슬러는 잘못이 없을걸요. 그 위에 바이든 정부가 쥐락펴락, 세력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게리 갠슬러는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문어 대가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게리 갠슬러 충분히 비판하셔도 욕하셔도 이렇게 차별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자, 7월 말에 가격을 뭐 1달러도 아니고 0.48달러 예측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네요. 아니, 가격 반등이 시그널이 보였다면서 7월 말에 0.48달러를 예측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기사인 것 같은데 왜 가져왔느냐?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너무 하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그래 한번 7월? 그래 나는 어차피 3분기 한번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7, 8, 9 너네 세력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제도권 수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흔들어대고 어떤 기사로 떠들어대고 가격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EDXM 마켓에는 지금 4가지밖에 상장이 안 됐는데 결국에는 또 어떤 토큰들이 들어갈지 그 전에는 증권과 상품에 대한 명확성, 규제의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7, 8, 9월 안에 XRP의 소송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한 발자국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존 디튼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SEC 대 리플에 대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XRP라는 토큰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을 대변해서 SEC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소송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캐, 비트코인 캐시만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지금 현재 EDX 마켓에는 이렇게 상품으로 간주되는 4가지의 토큰만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4가지 자산은 찰스 스왑, 피델리티, 시타델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EDX 마켓도 마찬가지겠고요. 프로 XRP 변호사 존 디트는 전문가의 우려에 응답하고 SEC 대 리플 이 사건에 대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모든 알트코인을 싸잡아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이낸스라든지 타 대형 거래소에서는 뭐 에이다, XRP, 폴카닷 등등 이번에 SEC가 걸고 넘어진 증권성 코인들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 홍콩 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증권으로 간주되는 미국에서는 증권으로 간주하지만 홍콩이나 다른 거래소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암호화폐가 너무 초기 시장이야. 아무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다 뭐 아니다 상품이다 간주하면서 SEC는 흔들어대는데 다른 나라 다른 거래소에서는 그대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뭐 규제를 했으면 다 같이 하지 말던지 그쵸? 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규제를 하기에는 애매하고 이제 BIS나 IMF 그런 데서 암호화폐를 슬슬 규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 연준에서도 파월이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슬슬 수용하는 스탠스, 제도권을 정말 정비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에 대한 어떤 소송의 실마리 판결이 승소나 합의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토큰에 대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토큰이 무엇인지 그 토큰이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윗선에 있는 블랙록 같은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토큰을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자, 리플은 SEC에 대해 확실히 질 것이지만 한 가지의 캐치가 있다. 이분은 또 SEC에 대해서 리플이 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트윗에서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확실히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하지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쭤보니까 글쎄요. 이 케이저는 SEC 회장 이 게리 겐슬러가 은행 마피아의 다리 파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은행 국경 간 송금의 중심인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XRP를 은행의 마피아라고 하면서 이런 다리 파괴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제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XRP가 왜 패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을 봐도 도대체가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는 기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미디어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너무 흔들리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의 투심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부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IRS, 이 IRS는 뭐죠? 내부 수입 서비스라는 겁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명령했다. 한마디로 이제 슬슬 제도권 수용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해라 라는 문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슬슬 이런 연방 법원에서도 제도권 수용에 대한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는 약간의 가격 하락 속에서 CBDC 채택을 강조하고 스파클로 SPRK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한다. 좀 더 볼까요? 이 스파크로는 SPRK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귀금속에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래요. 뭐 이걸 떠나서 최근 가격 움직임은 리플의 기본 토큰인 XRP가 리플의 글로벌 확장 야망과 미국의 SEC와의 지속적인 법적 싸움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가격이 3% 약간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간 누계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XRP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45%가 상승을 했다. 마찬가지로 금과 은, 백금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 스파클로 SPRK는 대중적인 금속 투자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운영 영역을 역시나 XRP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한 가지 곁가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XRP가 45%나 올랐대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몰랐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동전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라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해석하기에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 기사는 우리가 좀 면밀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XRP 강세,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같아서 가져왔고, 도매 CBDC를 위한 국경 간 교량, 사용 사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천천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는 이 인도계 미국인 경제학자이자 코넬 대학의 국제무역정책 수석 교수거든요. 이 에스워 프라세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라세드 교수는 CBDC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CBDC를 도입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CBDC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CBDC는 예를 들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같은 잘 알려진 결제 플랫폼이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한 중국에서 결제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의 어떤 상호 보안성, 상호 운용성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CBDC가 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 CBDC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은 리플, XRP, 그리고 스텔라 재단의 스텔라 루멜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공 지불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목표는 지불 시스템의 경고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CBDC는 지불 페이 시스템의 하나의 경고성을 보장을 하고, 또한 CBDC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중앙은행들은 통화 주권 개념을 강조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프라세드는 기존의 국경 간 지불이 비싸고 번거롭고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역시나 스위프트 1.0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크립토 혁명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블록체인 혁명에 의해서 촉진된 기술 발전 덕분에 국경 간 거래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경제 이주자들이 거의 즉시 정착하고 해칭의 필요성을 줄이며 송금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라세드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도매 CBDC의 통합은 국제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프라세드는 미국 달러가 곧 대체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통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지배적인 통화가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프라세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결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것이 이미 디지털입니다. 역시나 디지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 경제학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XR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스텔라와 같은 다른 자산 중에서 디지털 자산은 종종 브릿지 통화, 아마도 진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경 간 지불을 위해 XRP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XRP 커뮤니티와 더 넓은 암호화 커뮤니티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는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스텔라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소매용 CBDC와 도매용 CBDC를 지키는 XRP, 스텔라루멘, XLM과 XRP는 또 하나의 국경 간 지불, 도매용, 소매용 CBDC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 미래 디지털 세상의 화폐로 간주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쉽사리 강력하게 말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파라세드는 계속적으로 디지털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달러를 대체한 또 하나의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 스텔라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재단과 리플은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과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용기 내서 미디어에 나오지 못하라는 부분 언급을 하면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트위터 에드워드 파리나 님께서 다시 한번 잘 지내고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내고 있다 하면서 당신은 언제쯤 리플의 소송 결론이 나올 것 같냐,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말해달라고 일단 물어봤거든요. 답변이 오면 다음 컨텐츠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XRP의 소송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그런 일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몇 분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또 본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XRP를 군대에 입대시켜버렸다. 군대 제대는 2025년 말이다. 난 그때까지 면회만 잠깐씩 할 거다. XRP, 그간 속을 많이 썩여왔지만 근본이 착한 녀석, 효자라고 믿는다. 우리 실버 3.069님께서 XRP 입대시키셨어요. 꽤 괜찮은 아들을 입대시켰네요. 제 아들 프리. 성은 리, 이름은 풀이고요. 저는 공군에 입대시켰어요. 2025년 11월 저녁입니다. 사람 돼서 돌아오길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풀이 제대하려면 아직 18개월 남은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또 고양이를 키우는 구독자 선생님께서 역시나 여기 아드님 또 한 분 보냈어요. 자, 훈련소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공군을 보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 리플 프리가 여기 있고요. 군대 이미 보냈고요. 저는 공군으로 2년짜리 보냈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사람 돼서 오라고 보냈고요. 아직까지 근본이 착한 녀석은 맞지만 사람이 덜 돼가지고 가격이 너무나 낮아져 있죠. 아직까지 인성이 쉽지가 않다. 전역은 2025년 11월에 합니다. 왜냐? ISO 2002가 2025년 11월까지 MT 및 IS 2002의 메시지가 모두 지원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프리를 IS 2002에 대한 군부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정이 완료되면 전역을 시켜줄 겁니다. 우리는 리플이 자유가 되는 그날까지 free is free is free가 되는 그날까지 도비는 자유가 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릴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힘내시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